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주말 동안에 호재와 악재가 있었던 이 뉴스들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집중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우선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오늘장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때부터 장 후반 때까지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주는 모습이었고요.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추이가 장 초반 때부터 상승세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였다. 제가 이제 차트의 화면, 이제 HTS의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외국인 기관의 이 동반 매수세의 기록을 보면은 참 오랜만에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지수의 저점 인식화가 더욱더 크게 보여지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색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왼편에는 코스피와 또 오른편에는 코스닥의 지수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봉 상태 그림상을 본다라면은 지수의 하락 곡선을 이제는 좀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장에서는 2100포인트 가까이 올려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왔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빠른 추세로 해서 720포인트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기술적으로 했을 때 전환다는 이 반등의 포지션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이 반응입니다. 우선은 지수가 저점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이 하단 부분을 지지하더라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의 개별주, 테마주의 순환 매장에서 오늘장에서는 지수 상승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들 보도록 하죠. 우선은 왼편에 코스피의 장중 분봉의 흐름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의 장중 분봉의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이 주변에 호재와 함께 상승 출발했지만은 장 중에 오전장에는 양 지수가 모두 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온 시간대를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시 구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이 돼서 전환되는 모습들, 추가적으로 상승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는 오전장부터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쪽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러스권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은 오전장까지 오후장 들어올 때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어서 개별주의 모습으로만 진행되었다가요. 오후장이 진행되면서 지수에 대한 이 시초가 포인트를 진행되고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후장 본격적으로 지수가 돌아서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자, 이 모습들이 지금 시장이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까지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수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들이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에서 개별주 종목들, 테마주의 흐름들을 보았다가 오늘장과 같이 지수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는 테마적인 순환 매장이 아니라 업종 순환 매장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이따금씩 이슈 모멘텀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은 더해지겠지만은 기본적인 굵기는 업종 순환 매로 보셔야 된다. 대형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좋았다가 이제는 대형주에 대한 지수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이 되었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였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 때까지 외국인과 기관, 초록색, 또 빨간색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추이인데요. 올곧게 양 매수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한 시기가 언제일까 찾아보면은 사실 외국인 기관 교차되는 수급은 있었지만은 동반 매수한 기록이 한 달 동안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한 달여 만에 양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뺏기지 않고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로 먼저 선침해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체질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오늘장에서 힌트를 크게 얻으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추이로 갔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장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주말 동안에 나왔던 시장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호재적인 부분들인데요. 멕시코의 관세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 멕시코와의 이 무역 분쟁이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일시적으로 악재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업종군들의 상승이 상당히 빨랐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멕시코 관세에 대한 이 완화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차 효과에 대한 부분들, 또 세 번째는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분들 연장,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일단 이 자동차 업종군들을 봤을 때요,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수가 저점 지지를 확인한다면 저점에 대한 인식화가 빠른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항상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그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자동차 업종군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장의 배경과 이슈가 더해져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와서 현대차가 신고가 형태를 좀 띄었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13만 8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멕시코에 대한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기아차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만 원 이하권에서 4만 3천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단기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탄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차 종목들이 강하면서 이 부분주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위아가 오늘 장중에 6%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단기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17% 단기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상당히 빠른 추세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도,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부품주도 섹터도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THN, 세원전공, 평화전공이 이와 같이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큰 상승이 나왔지만은 자동차 섹터는 지수에 대한 안정화를 거치고 지수에 대한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반등되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군들. 자동차, 반도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죠. 보겠습니다. 시장에 모멘텀이 없었을 때 가장 큰 내용들이었는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트렌드는 정말 메가 트렌드로서 크게 보는데 한 종목이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종목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내용은 5G 가입자에 대한 100만 명 돌파가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 5G에 대한 통신 장비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요, SK텔레콤, LG, 그리고 KT 이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5G에 대한 이 인터넷망이 연출되게 된다라면은 5G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참여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뉴스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장비주뿐만 아니라 5G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산업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연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과 시장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봤고요.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장에 대한 모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코스피에 저점 인식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역시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군들이 강했죠. 반도체 종목들도요, 낙폭과대에서 전환시키는 위치에 있는데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IT입니다. IT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IT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섹터.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그 밖에 있는 종목들. 우선 대표적인 종목들 이야기 드리면요. 테스,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이와 같은 기업들, 어우반도체, SFA 반도체, 이와 같은 종목들로 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군들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요, 웬만해서 잘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연출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호재에 상당히 더 집중하는 시장입니다. 그동안에 호재가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타나는 호재가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멕시코에 대한 사태가 우려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 호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기 모드 중이다. 언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뉴스가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진행되고 있어요.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G20, 28일, 29일 날 예정되어 있죠. 이 뉴스들이 지금 시장을 받아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거치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완성된다면 달러 약세 기조, 경기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풀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 쪽에서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기회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12일 날, 14일 날 이 물가 지표와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중국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수는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